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인공지능 알림이 제나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모방하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며 시간이 지나며 연구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념과 범위는 계속 변화하고 있답니다.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비그의 사블론에 따른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처럼 행동하기. 앨런 튜링의 테스트, 즉 사람이 대화 상대를 사람으로 인식하면 그 대상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처럼 생각하기. 이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인간적인 특성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연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사고의 법칙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됩니다. 넷째,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행위자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인지, 불확실한 경우의 기대값을 기준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전략에서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기술 오남용입니다. 유럽의 한 에너지 회사 CEO는 AI를 활용한 가짜 음성 해소가 22만 유로를 보내는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많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데이터 편향성입니다. 과거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반 채용 시스템이 주로 남성 개발자를 추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알고리즘 차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프로그램인 콤파스는 흑인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2배 이상 높게 예측하는 등의 편향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등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수집한 음성 정보를 제3의 외부 업체가 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오용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등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AI 서비스가 도입되고 확산되며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AI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AI 개발자와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가 마련되었습니다. 활용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위를 갖는 AI 개발자 운영자 등이 이 점검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성격의 경우 점검표를 통해 AI 개발자와 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AI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을 이해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 점검표의 구성입니다.
이 점검표는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6대 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적법성.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는 적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정성. 이는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성.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책임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참여성. 정보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자율점검표는 단계별로 법령상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16개의 점검 항목과 54개의 체크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점검표 활용 방법, 상담, 문의처 등이 포함된 활용 안내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2022년 2월에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럼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며 크게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를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분과,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술은 정보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안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별 보호와 활용 기술,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기술이 추가되어야만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보 보안 기술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1차 기반 기술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를 위한 2차 보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포럼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규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서비스입니다. 이서비스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12월에 공개된 이후로 10대와 20대 사이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발생한 문제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 처리 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회원 탈퇴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 서비스는 여러 차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벌을 받았고 그 벌금은 90만 원에서 최대 1,9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동의의 적정성 및 목적 외 이용입니다. 여기서는 A 서비스와 B 서비스가 신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시켜 이용자의 동의를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이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하여 해당 S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명정보 처리 미흡입니다. 이 경우에는 S사가 GitHub의 사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공유했는데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이제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이제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이 서비스는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이 업데이트에서는 사람의 발화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가 만들어낸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 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019년부터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참여 기업은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집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개인정보는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안면 이미지 정보 등이며 이러한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를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업 과정에서 민간 참여 기업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서버 외부로 안면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는 외부로 반출된 개인정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저장 매체에 있는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해 활용된 안면 정보 등이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지, 출입국 심사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의 안면 정보를 이용한 것이 목적 범인의 이용인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와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점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검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점검표는 단계별 점검에서 상시점검의 순서로 나아갑니다. 단계 1.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PBD 원칙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단계 2.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을 이행하고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확인하며 정보 주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고지합니다. 단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는 수집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확인하고 목적 외의 경우 별도 근거를 확인합니다.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허용된 목적 및 기준을 준수합니다. 단계 4.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단계에서는 암호화와 접근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시 점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5. 서비스 관리 및 감독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관리사항을 문서화하고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합니다. 상시 6.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의 권리 행사 요구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이행,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 통지, 관계기관 신고, 피해 구제 지원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상시 7. 개인정보 자율 보호 활동에서는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적극 수행합니다. 상시 8. AI 윤리 점검에서는 윤리적 이슈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이제 스캐터랩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점검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캐터랩의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영 단계에서 윤리적 이슈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캐터랩의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점검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과 절차를 수립하고 규정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지, 관리하는 구성원이나 집단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핵심 요건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스캐터랩의 자율점검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항목들의 윤리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이론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교육이 안전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